자, 선생님들 이제 5, 6월 강의 계획서 한번 같이 보고 우리 어떻게 5, 6월 보낼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펼쳐보시고요. 자, 우리 5, 6월은 지금 3, 4월에 이어서 누리과정 예술경험과 자연탐구가 마무리돼야 되는 시기죠. 예, 그리고 운영편 해서 지금 운영편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이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일단 그 전에 교육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 또 운영한 다음에는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환류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한 게 다 운영편에 담겨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에서는 유아평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 그 다음에 교사평가, 유치원 평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선생님들 관심 갖는 사주기 평가며 교원능력 개발 평가며 이런 게 다 다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주부터 한번 강의 계획서 보시면요. 1, 2, 3주에 제가 예술경험 영역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4, 5주에 자연탐구, 6, 7, 8주 이렇게 해서 운영 영역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가 이거 고민을 이렇게 해보는데 아무래도 예술경험 영역이 1, 2주에 끝날 것 같아요. 1, 2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해설서 부분이 3주차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주차까지 해설서까지 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유동적인데 선생님들께서 해설서를 그래서 계속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계획이랑 상관없이 오는 날은 해설서를 꼭 지참을 하셔서 강의 오시는 날은 들고 다녔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1, 2, 3, 4, 5주든 예술경험과 자연탐구가 1, 2주씩 이렇게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일단 순서는 오늘 음악교육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미술교육, 그리고 나서 당연히 예술경험 해설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탐구에 들어가서는 과학교육하고 수학교육하고 또 자연탐구 영역 해설서 같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영편으로 들어가서 챕터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에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누리과정 전 영역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자, 강의 시간에 테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빠지시면 안 되죠. 이거는. 예,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개요도 테스트 했다요? 했어요. 선생님들, 희망하는 선생님들 참석하셔서 했어요. 하고, 이제 아주 열심히들 집중해서 쓰시고 가셨고, 오늘 아까 오전에 쓴 거 피드백 한 거 나눠드렸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이해는 하시고 있는데, 진술하는 방식이 좀 모호한 거, 이런 거 제가 첨삭을 해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공부라는 게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쓴다 그래서, 그 정답을 매기는 채점위원들이 읽었을 때 그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알긴 알지만 진술을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서술 백지 쓰기 하실 때 꼭 교재랑 맞춰보셔야 돼요. 나 혼자 이해한 사고체계로 나 잘했어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그 교재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담겼는지랑 진술이 맞는지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첨삭을 좀 같이 좀 하세요. 백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가 쓴 글이 다른 이가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지 함께 상호 첨삭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래서 결국엔 이제 8주에 제가 넣어놨다는 거죠. 테스트 실시를. 그래서 이때는 백지 쓰기 아니고요. 우리 단답형으로, 서술식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단답형으로 해서 누리과정, 신의사, 예자, 그리고 운영편까지의 범위에 대한 문제를 작년에도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을 보고 8주차에 선생님들 테스트를 했고, 올해도 또 역시 이렇게 강의 시간에 선생님들 오시자마자 시험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에는 강의 진도가 다 안 끝났다면 강의 진도 마저 끝내고 시험을 볼 것이고요. 강의 진도가 7주차에 다 마무리가 됐다면 8주차는 아침부터 오자마자 시험부터 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총정리 겸 해설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강의 계획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은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 직전 테스트 있어요. 8시 반부터 9시. 요거를 선생님들이 안 보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한 주를 살기로 했잖아요. 그죠? 복습은 설령 못할지언정 그 주 공부는 어떻게 해서든 끝내셔야 돼요. 그게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지죠. 이미 온 선생님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5, 6월이 새로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예술경험부터는 절대 밀리지 않으실 수 있게, 밀리지 않고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 주 아침에 와서 그거에 대한 테스트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셔야 되거든요. 나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가로치기 단답형 내가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오셔야 돼요. 8시 20분까지는. 그죠? 20분까지는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많이 공부가 됐다고 싶은 선생님은 요거 시험 보기 전 우리 금요일쯤에는 아예 이 범위에 대한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거 복습하셔서 토요일날 정말 내 기억이 잘 암기한 것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7, 8, 9에 이거 해야지 하면 밀어놔도 절대 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주구주 할 수 있도록 미리 오시고요.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은 꼭 다운 받으셔서 스스로 개별 시험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테스트는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 조금 전에 신청을 받았죠. 예, 그래서 그대로 다시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5, 6월 공부 방법이죠. 자, 이제 우리가 1, 2, 3, 4 열심히 왔기 때문에 5, 6월에는 선생님들이 1, 2, 3, 4에 대한 복습과 5, 6월에 대한 강의 내용을 소화를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5, 6월쯤 되면은 우리가 11월에 시험이 있는데 뭐 시험이 앞당겨지니 막 이런 얘기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 5월 6월, 그 다음에 7, 8, 9, 그 다음에 10, 11 이렇게 크게 3개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 6월까지 이론이 모두 정리가 되죠. 이론. 그 다음에 7, 8, 9가 이제 문제를 접하시는 시기예요. 문제풀이를 하고 10, 11월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데 이 전 과정에 대한 큰 계획이 이제 잡히셔야 돼요. 1, 2, 3, 4는 그주그주 이제 열심히 하고 그동안 앞주에 했던 거 복습하고 이렇게 지내셨다면 이제부터는 5, 6월에 우리 예술경험 자연탐구 운영 나가면서 뭐 복습해야 돼요? 개론과 신의사를 복습해야 되죠. 요거 부분이 복습이 5, 6월 동안 한 번은 적어도 돌아갈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가 좀 되시거나 공부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막 2주에 한 번씩 막 급하게 돌리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아직은 이론반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풀이 가면 매주 또다시 집중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문제를 접하면서 암기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 6월에는 너무 급한 마음보다는 예술경험 자연탐구 운영을 나가면서 신의사 그 다음에 개론을 한 번씩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서 복습 일정을 끼워 넣으셔야 돼요. 지금 5, 6월에 복습을 안 하면 7, 8, 9에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자료 나눠드린 거 보면은 지금 5, 6월에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강의 수강과 함께 그 내용 암기하시고 개론 신의사 1회 반복 그 다음에 7, 8, 9에 가면 다시 그 주에 개론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7월 첫째 주 우리 문제풀이반 시작하는 주에 사상하고 성격이 묶여서 문제를 선생님들이 푸시게 돼요. 둘째 주에는 발달에 대한 문제를 푸시게 돼요. 셋째 주에는 놀이인가요? 우리 놀이 했죠. 놀이. 그리고 교사론, 부모교육 이렇게 해서 일주에 한 단원씩의 영역의 문제를 선생님들이 풀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역을 다시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한 영역씩. 그러면 우리가 7월 1주차가 성격과 사상이 묶여서 이제 1주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그 주 공부가 성격과 사상이 다시 되죠. 개론에 대한 공부가. 그럼 그 주에는 또 다시 뭘 반복해야 돼요? 예자 운영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5, 6월에 공부한. 이해되세요? 5, 6월에 공부한 예술경험 자연탐구 운영은 쭉 강의를 따라 내려와지 복습한 시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7월 달에 복습을 하라는 거죠. 7월 달에 한번 복습을 하고 8월 달이 되면 문제풀이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되면 다시 개론을 복습하는 거예요. 7월 한 달 동안 문제풀이한 개론을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다다르면 예술경험 자연탐구 운영을 문제풀이를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럼 그 주의 주영역이 예술경험 자연탐구 운영이 되니까 다시 신의사를 복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짝을 맺어보시면 7, 8, 9 동안 전체가 다 2번씩 돌아가요. 그죠? 문제를 풀고 복습하고 문제를 풀고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7, 8, 9에 또다시 2번의 총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매주 전 영역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일로 나눠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험 들어가기 전에는 하루에 전 영역을 다 보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되죠. 다 머릿속에 인출을 해놓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점차 시간을 줄여서 요약본이 나올 수 있게. 요약본이라는 건 뭐예요? 내 머릿속에서 요약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차랑 개수랑 예를 들면 반성적 사고하면 몇 개가 떠올라야 돼? 8개. 8개 중에 뭐뭐뭐 있었어. 각각이 몇 개야? 이게 선생님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시험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 6, 7, 8, 9, 10, 11월에 대한 큰 그림을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제 갖고 있으셔야 될 때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논술반은 아니지만 이제 논술을 5, 6월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제 미리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1, 2, 3, 4 이론을 다져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논술을 접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강의 수강을 하시는 경우는 강의 때 다시 안내해드리지만 강의 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논술은 경험이 있으시는 분들은 스스로들 쓰시니까 5월부터 한 주에 한두 편은 꼭 논술을 쓰셔야 돼요.
기출을 같이 겹쳐서 이건 이제 11월 시험장 가기까지 계속 서본교재 체계를 잊지 않고 나의 논리가 맞는지를 첨삭을 해가면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5, 6월 계획에는 논술도 넣으셔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서 제가 5, 6월에 일주일을 두 파트로 나누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월화수목 금이 있단 말이에요. 월화수목 금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월요일날 강의가 업로드 되니까 월화수목 금토로 진행을 하시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토일 월화 수목 금이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주, 2주, 3주, 4주죠. 그 다음에 6월 또 1주부터 이렇게 쭉 4주 이렇게 해서 6월은 5주까지 있어요. 그게 7월 1주이긴 한데 토요일만 7월 1주로 넘어가 있고 우리 지금 6월 5주라고 계산을 하면은, 자, 이 긴 기간 동안 지금 토요일날 강의는 이제 예술이 진행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자연, 그 다음에 여기는 운영편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강의가. 그럼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와 관련된 공부를 1월화까지는 진행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강의 들은 거에 대한 암기, 이해 암기가 화요일까지는 다 끝날 수 있게. 사실 노력하시면 다 끝나거든요, 이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때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면 외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외우신 다음에 목금, 수요일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밀린 계획 같은 거 더 보충하시고 조금 이렇게 뭐 기출문제도 좀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쉼을 두시고, 목금 이틀 동안은 신의사 우리 앞에 공부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시는 복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금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이 앞부분은 강의 들은 거에 대한 공부고, 뒷부분은 이틀 정도는 신의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신의사를 반복하시고, 그럼 개로는요? 개로는 매일 집어넣는 거예요. 매일. 개론은 매일 토일 월화수목 금에 개론을 쪼개서 넣으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이제 하루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개론과 누리과정이 돼요. 근데 누리과정이 예술경험, 자연탐구냐 신의사냐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 야간 이렇게 세 덩이로 나눈 다음에, 오전 시간은 항상 개론이면 일주일 내내 개론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 이제 예술경험 또는 목금은 신체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나눠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6주면은 전체가 끝나요, 선생님들. 왜냐면 우리 지금 개론이 6파트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의사를 각각 2주씩 나누시면, 신체를 2주 나누고 의사소통을 2주로 나누고 사회관계를 2주로 나누면 6주에 전체 1회가 끝나요. 이해되시죠? 지금 조금 이렇게 공부를 덩이덩이 지어서 하신 선생님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 이게 아직 영역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선생님들은 무슨 소리지 하고 좀 다듬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두 덩이로 나눈다는 건 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신체 운동이랑 건강을 하나로 묶고 완전을 또 하나로 묶으면 되죠. 예, 그렇게 두 덩이. 의사소통은요? 의사소통은 우리 강의 나간 대로 앞부분 그 언어 이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갔나요, 우리? 쓰기 발달, 문의 그 발달까지 하고, 문식성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접근법부터 문학을 이렇게 두 덩이로 묶으시거나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에 그거를 1, 2, 3, 4, 5, 6주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6주까지. 6주까지 하면 신의사 반복이 끝나요. 개론하고. 두 덩이씩 계속 묶어갖고 나가면. 그러면 남아있는 이 3주, 3, 4, 5, 2주에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하시거나, 또는 예술경험, 자연탐구, 운영을 보완하시거나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까지 전 영역이 한 번씩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제는 계획을 좀 다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스스로 공부 계획을 좀 나름대로, 이 방법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내가 취약한 부분을 먼저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꼭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5, 6월에 큰 계획을 아주 포부를 가지고 세우셔야 돼요. 세우고 오셨을 수도 있고 이미,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실 분도 계시겠지만 3번에 제가 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일주일을 잘 구분하셔서 복습을 하시고, 자, 사실은 이렇게 예자, 운이 토일, 월화고 목금이 신의사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신의사 공부할 때 예자, 운에 대한 걸, 예술 경험에 대한 거를 안 꺼내내지 않아요. 꼭 인출해요.
아주 시시탐탐 인출해요.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신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갈라위의 개념적 접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끝나다 말고 바로 그 다음에 그 길리움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중간에 화요일쯤 내가 공부했던 음악 교육에 대한 달크로즈 내가 이해하고 있나 하고 그냥 달크로즈로 벙 이제 상을 떠올려요. 그래서 달크로즈에 내가 정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획에 넣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뭐야 달크로즈 잊어버리고 있었잖아 하면 다시 얼른 또 책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길리움부터 내가 원래 계획했던 신체를 쭉 하죠. 그리고 나서 신체 운동 거의 다 끝났을 때쯤에는 또 다시 스스로 이번 주에 했던 괴로운 부분이 발달인데 삐아즈 내가 잘 생각하고 있나? 삐아즈 전조적의 특징이 뭐였지? 하고 그걸 다시 정리하시고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다른 정보를 넣으신 다음에 또 다시 원래 계획으로 돌아오시고 오류어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간중간 인출을 많이 해내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괴롭지만 효과는 아주 클 거예요. 네. 기다릴까요? 맞아. 좀 울리긴 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를 하나 한다 해서 하나에 푹 빠져 있는 것도 좋지만 앞에 있는 반복, 우리는 반복이 생명이에요. 반복을 얼마만큼 인출했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주그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인출을 해내시는 작업을 중간중간 계속 집어넣으세요. 이동할 때도 이젠 짜투리 시간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공부 시간이에요. 이동할 때도 계속 하나의 목차가 떠오르셔야 되고 산책 가실 때도 손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내가 인출할 그 목차를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죠? 마트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게 생활이 임용이 내 생활로 들어온 거고 모든 정보가 다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읽힐 수 있게 좀 이렇게 오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힘을 주는지 아시죠? 오류를 열심히 해놓은 자는 7, 8, 9에 편할 수 있어요. 5월에 열심히 하지 않은 자는 7, 8, 9에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괴로울 수 있죠. 그때 또다시 열심히 해야 되지만 5월이 마지막 찬스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꼭 5월에 열심히 반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제가 제발 전략적으로 이랬어요. 제발. 이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선생님들. 뭐예요? 토요일 강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은 월요일 강의 올라가면 월화수목 제가 한 교시씩 나눠서 들으라고 안내해 드렸죠. 그래서 나눠서 들은 다음에 그걸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듣고 나서 공부를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버리고 월요일부터 좀 쉬고 하지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월요일 날은 다시 처음 낯선 게 나에게로 오는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강의 시간에 일단 듣고 이해하고 쓰고 3박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제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면서 써야 되죠. 그 3박이 빨리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차가 커요. 개인차가 큰데 그래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강의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근데 조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졸까? 나 혼자 생각했죠. 왜 졸음이 올까? 내가 앞에서 말하는데 왜 졸지?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밥을 먹어서 그럴 수 있고 또 그 전날 새벽까지 공부를 해서 그럴 수 있는데 가급적 규칙적으로 사시고 수면 7시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전은 좀 푹 쉬시고 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이 정말 전쟁을 하는 날이니까 그쵸? 총알을 장전하고 오셔서 이제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서든 내 거로 다 만들어 가야 되는 날이니까 토요일 날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강의 직전? 직후. 강의 다 끝나고 왜 가 집에. 선생님들이 막 다 점점 중간에 비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이러지 않았어요. 비교했죠. 비교한 거 나쁜 거예요. 그죠? 1, 2월엔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남아서 공부 2시간 하고 가셔야죠. 4시에 끝나면 남은 2시간, 6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하고 가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면 나가서 좀 뭐 달달한 거 하나 들고 다시 들어오셔서 환기시키셔서 그 2시간 꼭 다듬고 가세요. 우리 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분들 토요일은 아예 작정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마음 비우고 오셔서 6시나 7시까지는 죽자사자 내가 이걸 정리하고 간다는 마음을 먹고 가시면 일요일 날 훨씬 효과적이고 월요일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집에 가지 마세요. 5, 6월에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나 맨날 이게 문제죠. 물론 개인 사정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 바꿔서 그래서 여기서 적어왔잖아요. 남아서 2시간 왜 안 하고 가나 이렇게 적어왔어요. 나 혼자 적어왔어요. 강의할 때 선생님한테 그 얘기해야지 하고. 그래서 토요일은 마음을 좀 비우고 오셔서 좀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백지 쓰기랑 말로 공부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셔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좀 짚어나가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는 방식대로 계속 쓴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꼭 교재랑 맞춰보시고 내가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좀 이해시켜 보려고 노력하시고,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기할 때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고 암기하는 선생님 없죠? 우리 음악교육 하면은 이렇게 쭉 코다이부터 고등까지 그 다음에 국악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코다이를 써보려고 마음먹은 선생님이 이제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건 아무도 코다이 쓸 수 없어요. 이미 코다이부터 시작돼갖고 국악까지 모두 엄청난 정보가 들어왔는데 아까 했던 코다이가 떠올릴 리가 만무하죠. 코다이 끝나면 바로 코다이 시험 보고, 달크로즈 한 다음에 바로 코다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달크로즈 시험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르프 넘어가서 오르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코다이 시험 보고. 이거 내 이런 짓을 해야 되나?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처음에 코다이 정보가 처음 들어온 사람은 적어도 4-5번은 계속 반복을 해놔야지 그게 내게 되지, 그 과정 없이는 아무도 학문을 내 걸로 바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코다이 끝나면 코다이를 4번, 5번 얘네 끝날 때 사이사이 집어넣어서 계속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국악 끝나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코다이를 또 해야죠. 다시 오르프를 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국악이 살아있는지 또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반복이 계속 이렇게 엎쳐 나가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는 아실 것 같아요. 소형력으로 잘라서 이거 전체를 쫙 한 다음에 백지를 꺼내 놓으시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말하신 그런 백색 공포증이 온다는 얘기가 딱 그 말.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백지 보고 싶지도 않다고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많은 영역을 다 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인출이 안 되는 거고, 작은 영역 하나하나씩 접근하셔야 돼요. 예, 그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적은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이제 선생님들 당연히 해설서 고시문은 어느 정도 다듬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론부터 자연탐구까지 이제 그 고시문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을 것 같고, 그래도 매일매일 말로 하지 말고 꼭 쓰셔야 돼요. 그죠? 써서 시험장에 가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변별을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설서도 이제 소화를 하셔야 돼요. 해설 내용을 어렵다고 여기시는데 읽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 있고, 좀 더 이렇게 해설이 좀 더 많으면서도 거기에 주의사항이라든지 활용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눈 반짝반짝 더 소화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법규도 막판에 보려고 하면 법규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꼭 중간중간 법을 계속 확인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공부 내용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그리고 주무시나요? 그리고 주무시죠? 안 하려 그래도 떠오를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밤에 누웠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나고, 꿈에서도 만나죠. 어떨 때는 꿈에서도 만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밤에 머릿속으로 오늘 내가 아침부터 한 공부가 뭔지, 어제 한 거는 뭔지 이렇게 자꾸 상을 떠올리셔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숙성을 좀 이렇게 오래오래 시킨 다음에 문제를 접하셔야 되니까 좀 연결이 잘 되는지 머릿속으로 회상을 하시고, 당연히 다음날 계획을 확인해 놓고 주무셔야 되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동기가 올라와 있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쯤이면 됐어가 제일 큰 나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됐어는 없고, 우리 공부 경험 있는 선생님들도 항상 계속 의심하고 내 실력을 다시 점검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난 초수고 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뒤처졌다 느끼시는 선생님들, 뒤처졌다고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5, 6월, 7, 8, 9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꼭 5, 6월부터는 계획 밀리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의욕과 집중력 있죠? 욕망 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이거 쓰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뭘 할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를 써서 자주자주 그걸 들여다보면 공부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꼭 활용하셔서 공립선생님 되면 뭐 할지. 제가 말해줬잖아요. 유럽에 갈 수 있어요. 공립선생님 되면 방학에 유럽에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 유럽에 갈 수 있는 거 당연히 갈 수 있고, 진짜
선생님들도 스스로 내가 이제 전문가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아이들에게도 전문가로서 교육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 다 내 주변이 마련되는 것이고 선생님들도 그런 준비 과정을 지금 보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유능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적으셔서 힘들 때마다 그걸 들여다보시고 다시 의지를 굳건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5, 6월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8주차에 시험 있으니까 요거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네, 각오 단단히 하시고 5, 6월은 준비를 좀 치밀하게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정오표 나갔죠. 교재 정오표. 꼭 다 체크를 좀 해주세요. 예, 우리 2권 때도 나갔고 1권 때도 나갔는데 선생님들이 체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첫날 받자마자 가급적 우리 3권은 좀 3장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리 체크를 해놓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다 끝났고요. 한 10분 쉬고 나서 바로 예술경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